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는데도 네이버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뭐 떨어지진 않고는 있지만 최근 뭐 AI 버블에다가 또 연방 정부가 계속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어때요? 3% 가량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급등은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나 반도체 쪽의 강세가 너무나 좋게 나오면서 지수에 대한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현재 이런 수급에 대한 쏠림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근데 이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보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미국 상원에서 셧다운 종료에 대한 예산안 이 절차 표결이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40일째 연방 정부가 일시적인 업무 정지가 됐었죠. 그런 종료를 향한 첫 단계를 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국민연금에서도 국내 주식을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대략 한 3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도 뭐 우리가 앞으로 기대감이라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의 주가의 방향성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 미 선물 시장의 흐름을 거의 100% 커플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 미증시 또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섹터들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동일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반도체를 제외한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서 그렇게 못 올라가는 상황이거든. 그냥 말씀 그대로 대장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간 다음에 이 대장이 약간의 주춤할 때 그때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항상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이거는 미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이 먼저 쏘고 대장이 어느 정도의 횡보를 가지고 주가가 안정권을 가져갈 때 그때 지금까지 빛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AI 관련된 섹터들이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증권사들에서 최근에 네이버가 뭐 매출 영업이익 너무나 좋게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호실적에도 확실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권사들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매수 타이밍이라고 해놓고 기관들이 안 사고 있지. 이런 거 보면 웃기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오랜만에 이런 개인 기관들의 리포트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지금 이렇게 주춤할 때 매수를 해야 돼요. 특히나 주가가 한번 떨어졌을 때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네, 무조건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어, 좀 약간 불안한 약간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단계에서 외인과 기관이 좀 팔았다고 해서 반등이 못 오냐? 그냥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까지 또다시 이런 상승이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팔았던 것도 무의미하다니까. 정말 강력하게 올라온다고. 그리고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이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한 번 더 하락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정확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일단 들고 있는 물량 정도만 우리가 좀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이 나스닥도 연방정부 셧다운 기대감으로 이게 금요일, 토요일이죠. 엊그제죠. 엊그제 하락을 크게 했다가 V자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현재 미국 시장 또한 보시면 엔비디아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도체 쪽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대한 안정성 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절대 지금은 아직 추세 깨진 거 아니다. 추세 깨진 거 아니니까요. 절대 매도할 타이밍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네이버 볼게요. 자, 네이버가 제가 보고 있는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약간은 지지부진하잖아. 근데 지지부진하더라도 아직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 꽃자락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절대 매도할 이유도 없고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도 그렇고 또 상승이 나오고 또 이때도 그렇고 이런 상승에 대한 고점 구간들 또는 저점 구간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거야. 이게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막 100%, 200%대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런 거고요. 또 조정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그건 또 고점까지 우리가 쫄지 않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단계는 아직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 자리들이 이탈된 것도 아니고 우리 또 생각했던 것만큼의 반응 그대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야 오늘 코스피가 올라오는데 네이버는 안 올라가네. 너무나 약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빨리라도 찍어 드릴 텐데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자로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만 제가 알림처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2번, 많으면 4번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점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히 저장을 다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저장해 놓은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다 타점을 좀 알려드릴 텐데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끔씩 저에게 막 고맙다고 커피 쿠폰이나 막 치킨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데 이런 걸 제가 받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 것도 일이다. 마음은 고맙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걸로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이버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코인 시장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이런 다방면으로 자산 시장을 같이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만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다가는 주식으로 돈 못 벌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시장 안에서 미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런 좋은 정보들은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 거니까요. 네이버라고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남기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좀 힘들잖아요. 막 하락도 빡세게 나오고 상승도 갑자기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세옹지마다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말 많은 슬픔이 있었고 제가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였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나서부터 제가 반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이버 관련해서 앞으로 주식이라는 인생의 드라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면 외롭잖아요. 제가 같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